자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JDK와 이클립스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설치와 관련해서는 책에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고 구글 검색 또는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JDK와 이클립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클립스를 실행하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지정하는 창인데요. 워크스페이스란 공부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자료가 모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워크스페이스 안에 공부하는 자료들이 모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창은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하는 창이라 그랬죠. 편하게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경로는 C 땡땡 역/ 옆에 폴더 이름 하나 지정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2023 언더바 워크스페이스 언더바 뉴턴이라는 이름으로 정했어요. 자, 그 다음 런치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이클립스 로고가 뜨고 로딩 화면이 지나간 다음에 이런 창이 뜹니다. 최대화해서 보죠. 웰컴 페이지를 닫아주십니다. 자, 보시면 왼쪽에 Create a Java Project 하고 두 가지가 더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자바라는 항목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자바라는 항목이 선택이 안 되어 있다면 바로 왼쪽에 보이는 오픈 퍼스펙티브를 선택하셔서 그러면 오픈 퍼스펙티브 창이 열리는데요. 선택지 중에서 자바를 선택하고 오픈을 누릅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화면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워크스페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워크스페이스를 만드신 다음에 하실 일이 있는데요. 한글 인코딩 설정입니다. 이클립스에서 위쪽에 보시면 윈도우 메뉴가 있어요. 윈도우 선택하시고 프레퍼런스를 선택하십니다. 제너럴 항목을 펼치시고요. 제너럴 항목의 하위 항목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항목이 워크스페이스라는 항목입니다. 클릭하시면 다른 건 보실 필요가 없고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 텍스트 파일 인코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MS949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여기 Other를 누르신 다음에 얘를 클릭하시면 UTF-8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설정을 맞춰주십니다. 하셨으면 Apply and Close 누르시죠. 한글 인코딩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실 차례인데요. 자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줘야 합니다. 만드시는 방법은 왼쪽에 보이시는 선택지 중에서 Create a Java Project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프로젝트 네임에다가 프로젝트 1 정도로 적어보겠습니다. 사실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는 거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걸로 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조차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그냥 따라 하시죠. 자, 오른쪽 밑에 보면 Java SE 15 버전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하셔서 11 버전으로 맞춰주십니다. 처음부터 Java SE 11으로 되어 있었다면 상관없고요. 이게 다른 버전으로 되어 있다면 저처럼 11 버전으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Next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왼쪽 아래에 보시면 create module info.java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체크 해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또 만드실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체크 해제를 해 주실게요. finish를 누릅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보이는데요. 펼쳐 보시고요. SIC라는 폴더 비슷하게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의 소스 코드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소스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SRC 위에서 우클릭하시고 New 클래스를 선택하시죠. 자, 그러면 클래스의 이름을 정하는 란이 나오는데 책에 보시면 EX0101가 우리의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 똑같이 쓰시고 밑에 보시면 Public Static Void Main이 있어요. 체크합니다. 그 상태로 밑에 Finish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됐어요. 왼쪽에 보시면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새롭게 만든 파일의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소스 코드를 담을 EX0101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새로운 예제 파일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자바 코드가 보이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요. 좀 키워주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백스페이스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글씨가 커지고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글씨가 작아집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적당한 글씨 크기로 맞춰주고 계속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메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메인.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슬래시 슬래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슬래시 슬래시로 시작하는 이 줄은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걸 주석이라고 하는데요. 주석은 프로그램 실행과는 무관하고 보통은 코드에 메모를 달아놓거나 코드에 설명을 달 때 사용합니다. 지금은 사용할 게 아니라서 지우죠. 빈 줄을 좀 지워볼까요? 자, 이 상태로 예제 코드와 똑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자, system.out.println ESC를 한번 누르죠. 괄호를 여시고 따옴표 hello world 마지막에 세미콜론까지 눌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파일명이 표시가 되어 있는 쪽을 보시면 왼쪽에 별이 하나 보이죠? 무언가 수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이 안 되었다는 거죠. 고치고 나서 저장을 하시는데 저장을 어떻게 하시냐면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를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S를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S. 저장이 됐어요. 별이 없어진 거 확인하시죠? 자, 우리가 처음으로 자바 코드를 작성해 봤는데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어떻게 하시냐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F11을 누릅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래쪽에 콘솔이라고 되어 있는 창이 열리면서 헬로 월드라고 찍혔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책에 있는 모든 예제를 손으로 직접 쳐보실 겁니다. 저랑 같이 쳐보시고 같이 실행해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필요한 연습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럼 100% 성공합니다. 설명 들어가죠. 4번 행에 보시면 system.out.printl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 길죠. 그래서 처음에 고생을 좀 하셨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치시냐면 물론 system.out.println 전부 이렇게 적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에 너무 기니까 sysout 소문자로 이렇게 치시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system.out.println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됩니다. 편리하죠? 앞으로 system.out.println을 종종 sysout이라고 부르겠습니다. 4번 행을 설명할게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기능 단위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코드를 썼더니 뭐가 되더라 라는 걸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머릿속에서 인출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system.out.println이 뭐냐면 괄호 안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줄을 바꿔줍니다. 지금은 한 줄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두 줄이었다면 실행했을 때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줄바꿈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println에서 ln을 지워보세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 hello world가 출력되고 줄바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정리할게요. system.out.println이 뭐였냐면 괄호 안의 내용을 콘솔 창에 출력하고 줄바꿈을 해줍니다. 만약 println이라고 하지 않고 print라고 하면 괄호 안의 내용을 콘솔 창에 출력하고 끝. 쉽죠? 자, 그러면 괄호 안에 지금 뭐가 있냐면 따옴표 치고 hello world라는 게 있습니다. 따옴표가 뭐냐면 문자열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문자열이란 문자의 나열이에요. 따옴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따옴표가 나올 때까지 그 사이에 있는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콘솔 창을 보시면 sysout 괄호 안에 있는 따옴표 안에 있는 hello world가 그대로 출력이 됐죠. 문자열 데이터는 따옴표부터 따옴표까지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sysout은 괄호 안에 있는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해주고 줄바꿈을 해줍니다. sysout 괄호 안에는 문자열 데이터가 올 수도 있지만 정수값이 올 수도 있고 실행해보죠. 또는 소수점이 포함된 이런 숫자가 올 수도 있고 또는 한 글자를 의미하는 헛다운표가 와서 이렇게 한 글자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자열도 한 글자가 될 수 있는데요. 실행 결과는 방금 한 것과 같지만 여기엔 중요한 차이가 있어서 문자열과 문자의 비교에 대해서는 차차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헬로 월드까지만 공부하신 걸로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sysout은 괄호 안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합니다. println은 괄호 안의 데이터를 출력하고 줄바꿈을 해주고, print는 괄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고 줄바꿈을 하지 않습니다. 문자열 데이터는 따옴표로 감싸줍니다. 이걸 sysout에 적용하면 그러면 이 따옴표 안에 있는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되게 되어 쉽죠? 두 번째 예제로 가겠습니다. 프로젝트 1 안에 SIC 위에서 우클릭하고 New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네임에 EX0102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Main을 체크하시는데요. 이 체크하는 걸 보통은 단축키를 이용합니다. 단축키가 뭐냐면 Alt키를 누른 상태로 V예요. 한번 해보세요. Finish를 누릅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앞서 배운 내용을 가볍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쓰죠. 자, sysout 3. 그러면 3이 출력되고 줄바꿈이 되겠죠. sysout abc. 그러면 abc가 출력되고 줄바꿈이 될 겁니다. sysout ln을 지우고 3. 그러면 3이 출력되되 줄바꿈은 되지 않을 거고, sysout abc. ln을 또 지우면 그러면 abc가 출력되되 줄바꿈은 되지 않겠죠. 3이 출력되고 줄바꿈이 될 거고, abc가 출력되고 줄바꿈이 될 거고, 3이 출력되고 그 다음 abc가 출력되고, 출력 결과는 그렇겠네요. 예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실행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예상한 대로 나왔어요. 자, 몇 가지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이라고 했죠. 자바에서 숫자를 그냥 이렇게 쓰시면 이걸 정수라고 부릅니다. 정수란 소수점이 없는 수입니다. 제가 지금 코드에 슬래시부터 시작해서 어떤 설명을 적고 있는데요. 이 5번 행에서 왼쪽은 자바 코드이지만 슬래시부터 시작해서 이 문장 끝까지는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주석이 뭐냐면 코드에 설명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공부하실 때에는 여기에 여러분이 깨달으신 것, 기억하실 것, 중요한 것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따옴표 ABC라고 하면 얘를 문자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정수, 문자열 등을 써봤는데 이걸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타입은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건데 값의 종류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수라는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썼냐면 그냥 숫자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정수 데이터가 됩니다. 문자열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썼냐면 따옴표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자열 데이터가 돼요. 쉽죠? 다음 예제로 넘어가죠. SIC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0103, Alt V 누르시고 엔터 누르시겠습니다. 책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적겠습니다. 자, 스트링 S1은 hello 한 칸 띄고 따옴표, 스트링 S2는 world 따옴표, 그 다음 sysout S1 플러스 S2. 네. 저장을 했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hello world가 출력됐습니다. 코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코드에서 S1, S2 같은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변수라고 부릅니다. 변수. 변수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는을 써요. 5번 행은 hello 한 칸 띄고 라는 문자열을 S1이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합니다. 자, 6번 행은 world라는 문자열을 S2라는 변수에 담아요. 조금 다르게 말해 볼게요. hello 한 칸 띄고 라는 문자열 데이터의 이름이 S1이 되고 world라는 문자열 데이터의 이름이 S2가 됩니다. 자, 그러면 sysout은 괄호 안에 무엇을 넣든 그거를 화면에 출력하고 줄바꿈을 한다고 했는데 S1 플러스 S2를 출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열 플러스 문자열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바에서 두 문자열을 더하면 문자열 결합이 됩니다. 옆으로 붙어요. 그래서 S1과 S2를 더한 결과 hello 한 칸 띄고 world라는 새로운 문자열이 돼서 이 문자열이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콘솔 창에서 확인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뭘 배우셨냐면
두 문자열 사이에 플러스 기호를 써서 문자열을 결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문자열 데이터를 변수에 어떻게 저장할 수 있었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코드를 조금 수정해 볼게요. sysout s1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 보시고요. 자, 9번 행을 실행하면 hello 한 칸 띄고가 출력될 거고 10번 행을 출력하면 월드가 출력될 거고 11번 행을 출력하면 월드 hello 한 칸 띄고가 출력되겠죠. 12번 행이 출력되면 hello 한 칸 띄고 hello 한 칸 띄고 월드가 출력되겠죠. 예상을 해보시고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9번 행과 11번 행에서는 공백 문자까지 출력됩니다.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여기 두 번째 hello 뒤에서 클릭해 보시면 공백 문자가 출력된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월드 hello 뒤에서도 클릭해 보시면 공백 문자가 출력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와 같은 기호를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용어를 적어 볼게요. 자, S1은 변수라고 했죠. 변수. S2는 변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는 연산자라고 했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바 코드가 주어지면 여러분이 이클립스에서 직접 코드를 작성해보고 실행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배우셨어요. 두 번째, sysout을 이용한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괄호 안에 뭘 넣을 수 있는지를 배우셨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용어를 몇 개 들어보셨는데 sysout이 뭔지 들어보셨고 system.out.println이 뭔지 들어보셨고 println과 print도 들어보셨고 정수, 문자열, 데이터 타입이 뭔지 들어보셨고 데이터라는 용어도 들어보셨고요. 변수, 연산자가 뭔지 들어보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